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안일의 포인트 영어법입니다. 오늘은 보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그 배경도 한번 익혀볼 거예요. 왜 이름을 보어라고 하는지, 또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라는 이름 속에 또 전문적인 용어로 목적격 보어라고 불리는 것도 있어요. 한국 문법에 우리가 오형식에 주로 쓰인다고 하는데, 이참에 한번 형식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compliment라고 하는데, 보어를 영어로 부를 적엔요. 왜 compliment라고 하는지 요 단어 배경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complete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뜻이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 그러니까 보어는 자기 성격이 채우는 성격이에요. 보어는 자기 성격이 뭔가를 보태서 좀 더 내용을 완전하게 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원래 이 compliment라는 단어는 문법 용어로 쓰이기 전에는요, 연도로는 1829년이에요. 그림 그리는 기법의 용도로 처음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림을 몇 장 보여줄 텐데, 그 그림에서 보색으로 쓰이는 게 있어요. 그림을 좀 더 완벽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해지는 색깔들, 어울리는 색깔, 더해지는 색깔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보색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부터 그 느낌 그대로 보를 느끼시면 돼요. 예전 그림에 보면 이게 색칠이 안 돼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 지붕에 색칠을 좀 하긴 했는데, 글쎄, 입체감이 없어요. 색감이 없다 보니까 입체감이 없고 약간 좀 허한 느낌을 좀 주죠. 그래서 색깔을 좀 칠해 보려고 애를 쓰긴 씁니다. 색깔을 칠하긴 칠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색깔이 주는 감동이 막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이 색깔이 바르게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 그린 사람들이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완벽하게 어울리는 색깔이 뭐가 있는 얘기죠. 노란색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색깔이 뭐냐 이거죠. 하늘색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색깔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차트가 하나 나옵니다. 노란색 계열과 어울리는 건, 노랑 주황과 어울리는 건 반대편에 있는 이러한 색깔, 청록, 파랑, 남색이 어울려요. 반대로 이쪽과 보색이 되는 건 뭐가 어울리냐면 노랑, 주황, 빨강이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있을 적에 주변에 이 색깔이 있으면 그림이 너무 괜찮게 보이는 거죠. 이 색깔이 있을 때 이 색깔이 있으면 너무 괜찮은 거죠. 연두 색깔이 있을 적에 맞은편에 보라 색깔이거나, 보라색이 있을 적에 맞은편에 연두 색깔이면 이게 그림이 좀 살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보충해주는 보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보어도 그 느낌으로 보시면 감이 빨리 와요. 드디어 보색을 사용한 그림을 하나 볼게요. 이게 반 고흐가 그린 아를르의 밤의 카페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짙게 보이는 청색에 뭐가 있나요? 노란색. 그러면 요 청색, 파란색, 요쪽에 노란색, 그죠? 여기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색깔 많아요? 주황색 많죠, 그죠? 주황색 많죠. 이렇게 파란색, 청색이 주황색, 그죠? 알고 그리고 모르고 그렸는지 모르지만 참 보색을 잘 맞췄어요. 이 색깔을 보조하는 건 이거고, 이 색깔을 보조하는 건 이건 거죠. 여기에 보면 연두 색깔이 좀 보이죠, 그죠? 연두 색깔이 있으면 그 주변에 보라색이 있으면 그림이 잘 나오는 거예요. 연두 색깔이 있으니까 어디가 보라색? 얘가 보라색이다, 그죠? 창틀도 보라색이고 얘도 보라색이다, 그죠? 이런 걸 가지고 보색이라 그러죠. 이 색깔을 그림에 이런 서로 보조되도록 그림에 많이 사용합니다. 얘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반 고흐의 그림이에요. 다량의 청색 바탕에 뭐가 보이나요? 포인트가 되는 노란 색깔이 보이고 간간히 주황 색깔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죠? 다량의 청록색, 파란색 바탕, 남색 바탕에 뭐가 보이나요? 노랑, 주황, 빨강이 그 주변에 속속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보색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네의 일출입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사이에 우리가 서로 보조를 할 수 있는 색깔들이 들어가서 그림이 더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이걸 가지고 complementary colors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보조 색깔들이라 그러는데, 이 색깔들만 빼고요, 이 말 대신에 단어들이라고 하면 이게 보조 단어들인 거죠. 얘를 가지고 보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어떤 느낌이 좀 오죠. 그 그림에 사용되는 서로 간에 보완했던 보조 색깔들을 생각하면 그 느낌이 그대로 보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문법 용어를 한번 들어보면서 해볼게요. I had a dog. 내가 강아지, 개를 한 마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dog를 보조하는 단어를 쓰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까 그림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림을 좀 더 안정적이고 내용을 채우듯이 이제 보조하는 단어를 써서 똑같은 역할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이 dog가 여기가 SVO니까 얘가 목적어예요. dog가 얘가 지금
전문 용어로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얘를 보충하는 단어가 필요하다, 그죠? 얘를, 그죠? 그래서 해가지고 목적어 보호라 그러고 어자 대신에 격자를 쓰면 목적격 보호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문법 이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쓰기 시작을 해요. I had a dog.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희 집 가족들이 키우던 개인데 그 개 이름이 추추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I had a dog라고 말할 때보다 I had a dog, 추추라고 요 뒤에다가 명사를 써주니까 확실히 내용이 어떻게 돼요? 확실히 내용이 더 보충되어 있고 전체 내용이 더 풍성해졌죠. 그죠? 얘를 가지고 우리가 보호라고 그러는 거고 뭐에 대한 보호예요? 여기 있는 목적어에 대한 보호다 보니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는 거야. I had a dog. 이번에 어떤 도구요? Smart and cute. 그 개가 참 똑똑하고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이 개에 대해서 또 보충해주는 말을 더 보태고 싶은 거죠. 지금 보충해준 단어들은 smart도 형용사고 cute도 얘는 형용사다, 그죠? 형용사도, 그죠? 이렇게.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를 써서 보충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쓰면 돼요. 얘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마치 그림에서의 보색처럼 더 그 문장의 내용을 채워주니까 문장이 더 완성도가 더 높아지죠, 그죠? I met Tony. 내가 토니를 만났습니다. 토니를 보조하는 단어를 쓰고 싶은 거예요. I met Tony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studying with me. 나와 함께 공부하는 토니. 그러면 토니가 뭐 하는지 확실히 그 느낌이 좀 잘 들어가죠, 그죠? 토니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문법 용어로는요 분사라고 해요. 이제 차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예. 분사라는 걸 보호로 사용을 했어요. I met Tony who helped me. 누가 나를 도왔어요? 누가 나를 도왔어요? 그래서 누가라고 써주는 거야. 누가 나를 도왔어요? 토니가 도왔어요. 누가 도왔어요? 그래서 누가라고 얘기하는 who를 써주는 거죠. I met Tony who helped me. 얘가 S고 얘가 V고 얘가 O야. 그래서 나를 도와준 토니라고 해서 그냥 SVO만 썼을 때보다 보호라고 하는 이 색감을 쓰니까 훨씬 더 글이 더 채워지고 완성도 훨씬 높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퀴즈 풀어볼게요. I saw some people. I가 SV, some people이 목적어다, 그죠? 목적어를 보조하는 보조 단어, 보호 써달라는 거야. some people을 보조하는 단어를 써주세요. I saw some people. 뭐 쓸까요? ISVO. 얘 보조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한번 해볼래요? 3초 줄게 만들어 보세요. 편하게. 뭐 틀리면 없대요. 뭐 틀리면 틀린 대로 굿 이제 고치면 되고. 아무 말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자꾸 뭔가 시도해야 되잖아요. I saw some people. 3초 줄게 만들어 보세요. 1, 2, 3. 제가 해볼게요. I saw some people. 달리는 사람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running 하면 되죠. I saw some people running. saw가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지각동사다. 지각동사는 투부정사와 같이 안 쓰고 강조한다 그랬다, 그죠? 그러면 그냥 run 해도 되겠다, 그죠? 다른 I saw some people study. 나는 공부하는 사람을 봅니다. 이런 말 써도 괜찮고, 그죠? 또는 I saw some people 큰 사람. I saw some people tall. 이러면 큰 사람이 된다, 그죠? 매우 큽니까? 그럼 very tall 그러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부사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게 모두 다 뭐라고요? 보호예요. 근데 뭘 보호해주고 있나요? 목적어를 보호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죠. 보호는 명사 앞, 뒤 중에 어디에 쓰나요? 뒤에 쓰는 걸 우리가 내내 보아왔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단어는 뭐예요? 명사들이죠, 그죠? 명사 입장에서는 참 보호가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명사 뒤에다가 형용사도 쓰시고 명사도 쓰시고 그 다음에 형용사 절도 쓰시고 분사도 쓰셔서 혜택을 누리시면 됩니다. SVO로 문장을 쓴 다음에 이 O 뒤를 얘 뒤를 뭐로 채우면 돼요? 얘 뒤를 보호로 채우시면 됩니다. 명사로 채우세요. 형용사로 채우세요. 분사로 채우세요. 형용사 절로 마음껏 채우세요. 다 맞습니다. 하나도 안 틀려요. 이렇게 다양한 보호로 채우면 되고 우리 한국문법에서 여러분이 이제 수업하다 보면 오형식이란 말을 듣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오형식이 돼요. 이렇게도 가끔 들려요. 보호를 영어로 카운트하면 C자죠, 그죠? 그래서 SVO 다음에 C, SVOC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걸 오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목적격 보호가 사용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름 이제 안 낯설죠, 그죠? 수고하셨습니다.